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 직무 공통을 같이 보실 텐데요. 네,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제시된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참이 아닌 명제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명제가 저희가 총 3개가 있겠죠? 그리고 그 명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제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지를 싫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딸기를 저희가 이제 P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지를 저희가 만약에 Q라고 한다면 싫어한다고 했기 때문에 not이 붙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명제에서는 P이면 저희가 not Q이다 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명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내용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R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나나를 R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나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지를 좋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R은 저희가 Q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 저희가 가지를 싫어하는 사람은 지금 감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ot Q는 저희가 W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명제에서 제가 중요한 건 당연히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대우도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걸로써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우를 꼭 생각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형태의 대우는 봤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물기 위해서는 지금 P와 not Q와 W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했을 때 P가 W가 된다 라는 명제가 하나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대우, 왜냐면 여기와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대우를 만들었을 때 not Q가 not R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와 두 번째 명제의 대우를 확인했을 때 저희가 P가 지금 not R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여기 명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3단 문법으로 연결해서 나온 명제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형태에서 R이라고 하는 게 not P가 되거나 혹은 W라고 not W라고 하는 게 저희가 not P가 된다. 이런 형태의 애들이 보기에 있는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1번을 보시면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희가 바나나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R이다. 그러니까 P가 R이다라고 봤을 때 P로 시작하는 걸 찾아야겠죠? P로 시작하는 게 R이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기 나온 게 not R이 나오므로 그래서 1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형태의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아마 대우를 이용해서 연결한 형태가 답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 있는 부분을 먼저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보기의 내용이 참이면 1번, 거짓이면 2번, 알 수 없으면 3번을 고르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꼭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가 보기라고 하는 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보기를 좀 잘 읽어야겠죠. 내용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기를 좀 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적합 판정 과정이 있으려면 지문 등록 과정이 저희가 선행되어야 된다. 결국 적합 판정 과정이라는 멘트와 저희가 지문 등록이 라는 멘트, 여기 두 개의 멘트가 꼭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읽어본다면 지문인식이란 이용자가 지문인식 센서를 이용해 지문을 입력하면 그것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 영상과 비교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결국 저희가 지문 등록의 확인에 대한 내용이겠죠. 인식에 대한 내용. 이용자가 본인임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지문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여기 줄에서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건요. 이 멘트겠죠. 여기만 나왔을 때 여기만 읽고서 아 이거 맞네 라고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원하는 단어는 지금 정합 판정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더 읽어본다면 지문 등록을 위해 이용자가 지문 센서의 대면 지문의 특징이 추출되어 영상으로 저장되고요. 이 영상은 본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등록된 영상으로 본인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을 정합 판정 과정이라 한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읽었어야 되겠죠. 제가 일부러 처음부터 쭉 읽었지만 수험생분들은 제가 자꾸 강조하기 이 두 단어였죠. 맞죠? 그러므로 이 두 단어가 어디 위치되어 있는지를 빠르게 스캔하시면서 여기부터 읽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랬을 때 정합 판정 과정에서는 이용자가 지문을 센서에 대면 지문의 특징이 추출되어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 영상과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영상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를 읽었을 때 저희가 지문의 특징이 추출되어 영상이 만들어지면서 등록되어 있는 영상과 비교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지금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영상과 비교. 결국에 먼저 등록을 해야 저희가 현재 지문을 댔을 때 그때와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답이 1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기에 필요한 단어를 조금 캐치해 주신 다음에 그 단어를 빨리 찾는 연습을 통해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뭐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요. 네, 다음 문제 5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제시된 문장을 참고하여 A, B의 결론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그럼 결국엔 A, B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위에 있는 문장들, 제시문들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네? 정리를 보시면 주연이는 저희가 수지의 바로 오른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수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수지의 오른쪽에 주연이가 주연이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은이와 지영이는 진리 옆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두 번째는 저희가 첫 번째 명제와는 첫 번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3명이나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바로 내용을 정리할 수는 없겠죠. 그럼 그 다음을 봤을 때 지영이와 지은이는 주연이 옆에 있지 않다. 저희가 알고 있던 주연이가 나왔기 때문에 주연이 옆에 있지 않는다고 했겠으므로 지영이와 저희가 지은이가 여기에 올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지은이와 진리는 수지 옆에 있지 않다. 결국에 여기서 지은이와 저희가 진리는 진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는 인원과 저희가 추가적으로 있는 나머지 인원들을 정리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지은이는 여기도 올 수 없고요. 여기도 올 수 없으므로 여기 자리에 진리가 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자리에 지영이가 저희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남은 지은이는요. 지은이는 진리 옆에 있지 않다. 진리 옆에 있지 않다라고 했으므로 지은이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좀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명제, 이 제시된 문장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맨 첫 번째 거죠. 왜냐하면 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잡고 그 기준으로서 남은 조건들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요. 우선 이런 형태의 제시문에서는 콕 집어서 나오는 형태의 제시문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좀 짜맞추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A를 보시면 수지가 몇 번째로 서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세 번째로 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영이는 수지 옆에 있지 않다. 지영이는 수지 옆에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영이와 수지가 이웃에 있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봤을 때 4번이 A, B가 모두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 치고는 솔직히 좀 쉬운 난이도의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요런 거 꼭 챙겨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요. 네,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아래 조건 1과 조건 2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을 항상 오는 것.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죠. 항상 오는 거. 이 얘기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니까 네가 그런 경우 다 따져보고 항상 옳은 거, 항상 되는 것만 찾아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문제와 이런 문제를 비교한다면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좀 고난이도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건 1, 2가 나와 있는데 조건 A에서는 분야에 따라 남자, 여자가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4명씩 나누어 총 2팀인 1팀과 2팀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건 두 번째 걸 보시면 같은 분야의 같은 성별인 사람은 같은 팀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A 분야의 A, B가 한 묶음, 한 팀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각 팀에는 분야별 적어도 1명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한 분야의 모든 사람이 한 팀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이유가 아마 B 분야 때문이겠죠. 여기서 한 팀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A 분야는요. 지금 저희가 조건 2에 따라서 남자와 저희가 B, C 이렇게 형태가 나뉘거나 혹은 저희가 A, C와 그리고 B 이렇게 두 개의 묶음의 형태로 나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두 개의 묶음으로 나뉘지만 1팀과 2팀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해져 있으므로 누가 1팀에 2팀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서 총 4가지의 형태가 저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B 분야 같은 경우도 가와 나가 각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런데 1팀, 2팀이기 때문에 2가지. 그리고 C 분야 갑, 을, 병 여기 같은 경우도 A 분야와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을과 저희가 갑과 지금 병을 한 세트 그리고 병을 놔두고 저희가 갑과 을을 만들어서 여기서 4가지. 우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정리만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선지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선지를 보시면 갑과 을이 한 팀이 된다면 갑과 을이 지금 저희가 원한 게 갑과 을이 한 팀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갑과 저희가 을이 한 팀이 된다면 지금 가와 나도 한 팀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와 나는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을 보시면 4명으로 나뉜 두 팀에는 남녀가 각각 2명씩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다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선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제끼고 다음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3번 선지를 보신다면 만약에 A가 1팀으로 간다면 저희가 1팀으로 간다면 C는 2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A가 1팀으로 갔을 때 여기가 1팀으로 같이 묶여서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3번 선지는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와 나는 한 팀이 될 수 없다. 당연하죠. 제가 1번에서 가와 나가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거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가와 나는 무조건 나뉘게 되므로 답이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C와 갑은 한 팀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C와 갑과 C와 여기 있는 형태와 지금 여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형태와 여기 있는 형태를 묶었다면 지금 갑이 있는 게 항상 두 개밖에 없죠? 그리고 C가 있는 것도 항상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저 둘들을 묶으면 가와 나가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그럼 총 5명이 한 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선지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해 본다면 남자 3명에 여자 1명 혹은 여자 3명에 남자 1명이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답이 4번밖에 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꼭 확인해 보시고 정리 잘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도 앞서 나온 문제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인데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영경, 효진, 다솜, 지민, 지연 5명 중에 한 명인 선생님이 책상에 꽃을 꽂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이 가운데 2명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했고 한마디로 2명이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명이 진실을 말했다. 다음 중 선생님 책상에 꽃을 꽂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이 2명이니까 저희가 그 2명을 정해놓고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인데요. 그랬을 때는요. 저희가 서로 연결되는 앞서서 얘기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연결되는 형태를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영경이 참인데 효진도 참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요. 둘 다 참이거나 혹은 둘 다 거짓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조금 읽어서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네, 영경을 먼저 보신다면 선생님 책상에 꽃을 꽂아주는 것은 나와 지연이만 보았다. 지금 나와 지연이만 보았다라고 했고요. 효진이의 말은 모두 맞다. 그럼 만약에 영경의 말이 참이면 효진이의 말도 맞기 때문에 효진이도 참이 되는 얘가 한 세트가 되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효진이도 본다면 선생님 책상에 꽃을 꽂아둔 사람은 지민이다. 지금 지민이다라고 콕 집었죠. 그리고 지민이가 그러는 것을 지연이가 보았다. 뭐 저 정도까지 우선 정리해 줄 수 있고 다솜을 보신다면 지민이는 꽃을 꽂아두지 않았다. 지연이의 말은 모두 맞다. 그러면 여기 또한 지연이의 말이 모두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솜과 지연이도 한 세트가 될 수 있겠구나. 결국엔 영경과 효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다솜과 지연이가 거짓말을 하는 둘 중에 한 팀이 거짓말을 하는 형태의 문제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만약에 영경과 효진이 거짓말을 한다면 영경, 선생님 책상에 꽃을 꽂아두는 것은 나와 지연이만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지 못했다는 거겠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 책상에 꽃을 꽂아둔 사람이 저희가 봤을 땐 지민이다라고 했는데 지민이가 아닌 거죠. 결국 보면 저희가 영경, 그리고 효진, 저희가 다솜, 지민, 그리고 지연이 있는데 지금 여기 2명이 거짓말을 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효진에 의해서 지민이다라고 했는데 지민이 아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형태가 모두 참이 되기 때문에 지민이는 꽃을 꽂아두지 않았다. 그리고 지연이의 말은 모두 맞다가 다 참이 되겠고요. 지금 효진은 꽃을 꽂아두지 않았다. 효진이는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연이는 나와 영경이가 꽃을 꽂아둔 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다솜이 저희가 꽃을 꽂아준 경우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운 좋게 영경과 효진이가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참이다. 지금
만약에 다솜과 지연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면 저희가 지연이가 봤을 때 나와 영경이는 꽃을 꽂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꽃을 주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부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와 영경이가 꽃을 꽂아둔 결과가 나오므로 두 명이 됐겠죠. 그래서 지연이네가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꼭 연결되는 애를 무조건 먼저 찾아주시고 모순되는 애를 찾아주시고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저희가 3번인 다솜이가 꽃을 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9번 문제를 보시겠는데요. 네,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4명의 여자 사원 A, B, C, D와 3명의 남자 사원 E, F, G는 이번 달에 회식을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토론하고 있으며 그들 중에 4명은 찬성하였고 지금 찬성은 4명이고요. 저희가 반대가 3명이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찬반 경향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형태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A와 B와 C와 D가 있고요. 그리고 E와 F와 G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남자 사원 가운데는 적어도 한 사람은 반대하지만 그들 모두 반대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한 명은 반대를 하는 거겠죠. 네. 적어도 한 명은 반대를 하고요. 3명 반대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A와 B 가운데 한 사람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반대거나 B가 우선 반대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므로 A가 반대일 때가 있고요. 지금 A가 찬성하고 B가 반대일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B가 찬성하면 A와 E는 반대한다. B가 찬성하면이죠. B가 찬성하면 A와 E가 반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가 찬성하면 C와 D도 찬성한다. B가 찬성하면 C와 D도 찬성한다 라고 했고요. C와 D가 찬성하면 C와 D가 찬성하면 B도 찬성한다. 착착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F가 찬성하면 G도 찬성하고 결국 F하고 G는 저희가 세트로 찬성하면 찬성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F가 만약에 반대하면 A도 반대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F가 반대하면 G도 반대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여기 주어진 내용에서는 찬성했을 때 찬성하는 거지 반대했을 때는 G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지금 4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라고 했으므로 여기 있는 형태가 3명이 찬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A와 E와 F가 반대를 할 거고요. B, C, D와 G가 찬성하는 경우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고 A가 만약에 찬성할 때를 본다면 A가 찬성할 때를 처음부터 다시 본다면 근데 B가 찬성하면 A와 E가 반대라고 했기 때문에 B가 찬성한다고 했을 때 반대한다고 했을 때 A와 E는요 반대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부정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므로 저희가 세 번째 조건에서는 알 수 있는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에 보신다면 B가 찬성하면 B가 찬성을 했을 때 C와 D가
찬성하는 거고요. C와 D가 찬성하면 B도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C와 D 중에서 한 명만 찬성하면 B는 찬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구나. 결국 지금 여기 있는 C와 D 중에서 한 명만 찬성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F가 만약에 찬성하면 G도 찬성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런 형태가 나와야지만 앞서 조건 지금 4명 찬성과 3명 반대인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 맞춰서 지금 1번부터 5번 선지를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1번 선지를 보시면 A와 F는 같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A와 F는 저희가 같은 입장이다. A와 저희가 F는 같은 입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1번은 반드시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2번 B와 F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C와 D는 같은 입장을 취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므로 3번이 틀렸구나. 나머지 선지도 본다면 2는 반대한다. 2를 봤을 때 2는 반대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G는 찬성한다고 했는데요. G는 봤을 때 여기서 찬성하는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만 정리하면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가 잘 정리됐을 때 비교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가 정리가 안 된다면 정말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정리하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요. 이런 내용을 잘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아마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형태의 유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